자, 문제 예제 2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도형과 관련되어진 이제 벡터 연산 문제인데, 벡터의 뭐 합차, 벡터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중요 이제 연습 문제로서 또 기초적인 문제이자 다양한 응용이나 또 형식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벡터 연산 능력을 갖다가 검증하는 그런 문제로서 뭐 중요 예제 문제니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무리하면서 점검을 해봅시다. 제시문 가 평면에서 한 점 O를 고정하면 임의의 벡터 P 벡터에 대해서 위치 벡터죠. P 벡터 이퀄 OP 벡터인 점 P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진다. 역으로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OP 벡터 이퀄 P 벡터인 벡터 P 벡터가 하나로 정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좌표 평면에서 O를 시점으로 해서 위치 벡터의 정의를 이야기 해준 거야. 기호적인 정의를 갖다 우리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제시문 나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에 관한 문제들은 워낙 많이 논술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때 M과 N이 양수일 때 이때 내분점을 두 점에 대한 선분의 내분점을 Q라고 한다면 이때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위치 벡터지 OQ 벡터니까 원점부터 위치 벡터는 그 내분점 비율에 대한 합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역으로 곱한 것과 같다. 뭐 다들 이거 정도는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응용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이제 논술 문제에서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의 점 AN, BN, C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초기 조건 그림에 있는 바깥쪽에 제일 큰 삼각형 A1, B1, C1의 넓이 조건을 줬고요. 넓이가 625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벡터로서 ON 플러스 1 벡터는 N 플러스 1번째 점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옮겨가면서 선분 위에 내분점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비율을 일정하게. 그래서 각 편은 뭐 일단은 그 뭐 뒤에 식도 있지만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판단해 보면 각각의 이제 변 위의 양쪽 꼭지점들에 대해서 뭐 2대 3의 내분점들을 찍고 그 새롭게 변 위에 찍힌 점들을 뭐라 하자? 다음 삼각형의 꼭지점들로. 그리고 그 꼭지점의 번호의 규칙들, 명칭의 규칙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점, 그 변에 대응하는 삼각형상에서의 그 전의 삼각형사의 점에 대한 번호의 다음 번호로 이렇게 우리가 수열화를 시키자. 그랬을 때 이제 O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ON에 의해서 ON, AN, BN, CN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일종의 점화식의 형태로 준 거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5분의 1. 그래서 기하와 지금 수열의 문제를 같이 응용해 놓은 그런 혼합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번째 B 벡터의 점 B의 위치 벡터와 그 다음에 점 C의 위치 벡터, 이 두 선분상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 두 위치 벡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지. 그치? 곱하기 2를 빠뜨렸네요. OCN 벡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서 있고, 또한 이때 OBN 플러스 1, 즉 세 점의 위치들이, 새로운 점들의 위치들이 그 점의 위치로부터 어떠한 비율로서 만족하고 있는가. 3대2, 5분의 3이니까 그냥 뭐 3대2 내분점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 2 플러스 마주보고 있는 그것을, 그 점을 포함하는 양 끝점, 그치? 삼각형 양 끝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CN 벡터의 OAN 벡터를 합성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내분점으로서 OCN 플러스 1 벡터는 마찬가지로 5분의 1에 3의 OAN 벡터와 OAN 2의 OBN 벡터의 합성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위치 벡터의 합 내분점이라고 생각해야 돼. 위에서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야. 자, 뭐 간단하다기보다는 이제 벡터의 연산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 1번 살펴보게 되면은 A1, A2 벡터 플러스 B1, B2 벡터 플러스 이퀄 A에, 이거 뭐 가장 기본형 문제야. 이 벡터 연산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것들은 뭐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이제 뭐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다 이제 기존의 원점을 중심으로 한 위치 벡터의 형식으로 전체를 다 변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정식의 형태라든지 특정 값을 구했습니다. 여기는 실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위치 벡터 형태로.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들이 다 위치 벡터 형태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초항에 대한 점검이지 예시의 문항으로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를 갖다가 뭐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한 위치 벡터를 흩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문제는 답을 어떻게든 풀리도록 돼 있거든.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주어진 그 특성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A1, A2 벡터에 대한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A1, A2 벡터를 보게 되면은 뭐 기하학적인 특징이지. 그 내분점 관계는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자, 그래서 A2라고 하는 점이 기존의 이제 위치 벡터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치? 내분점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5분의 1에 3에 A1, B1 벡터 플러스 2에 A1, C1으로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것,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정의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A1, A2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분점과의 그 내분점 관계들을 이용해서 요게 이제 요거 선분을 연결해 보게 되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B1과 C1을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원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A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해도 이것들의 단순한 합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원점이 어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치? 이제 그런 응용성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주면은 식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뭐 다 원점을 중심으로 위치 벡터로 다 바꿔놓고 뭐 해도 그건 당연히 풀리는 거고, 좀 간결하게 하자면은 이와 같이 이제 쓸 수도 있겠어. 마찬가지로 B1과 B2 벡터도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분해해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5분의 1에 3에 B1, C1과 플러스 2에 B1, A1에 대한 식을 이용해가지고 벡터 합성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위에서 표현된 식 A1, A2에 관한, 그치? 그 식을 갖다 우리가 B1, B1, C1이지? B1, C1에 관한 식들을 우리가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5분의 1에 3에 B1, C1은 다시 또, 그치?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A1, C1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양쪽 끝점을 갖다 연결한 벡터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마이너스로 표현한 후에 여기에도 이제 마이너스로서 요거 되게 바꿔준 거야. 순서 바꿔서 이 벡터에서는 순서 바꿀 때 부호 바꿔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A1, A2 플러스 B1, B2 벡터가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마이너스 5분의 2에 A1, B1 플러스 A1, C1 벡터가 되어서 이때 개수들이 정확하게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2, B가 1이 되어지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응용해서 본 거야. 만약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복잡하거나 기존에 뭐 이런 학습들이 이제 변형 학습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점 하나를 설정하고 그 원점에 대한 위치 벡터들의 합성에 의한 내분점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것들을 갖다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거의 만능의 방법이니까 그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활용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일단 점검 한번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의 경우에는, 세 번째 삼각형, A3, B3, C3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지, A3, B3, C3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뭐, 넓이 구하는 거야,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게 벡터들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벡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그냥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일반화를 시켜놓자.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뒤에 3번의 문제들이 이런 일반화된 어떤 규칙을 다루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일반화 시켜놓은 어떤 정보들을 얻어놓는다면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다음 문제를 좀 보고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전체 문제를 다루는데 좀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N 플러스 1에 BAN 삼각형에 있어서 이제 꼭 어떤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 아이디어는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삼각형의 면적을 직접 구하는 건 좀 힘들거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삼각형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삼각형에 대한 어떤 가계 정보라든지 벡터상의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요 각각의 세 꼭지점에서 요 삼각형의 면적들을 갖다가 우리 계산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요 내부의 전체 삼각형에서 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요 내부의 면적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 더군다나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들도 이 삼각들의 면적의 합이 기존의 삼각형의 면적과 특정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 알겠지?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실제로 점검해보면은요, AN을 꼭지점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A1을 꼭지점으로 해서 BN 플러스 1과 CN 플러스 1, C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것만 우선 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1의 AN, BN 플러스 1 선분의 길이의 내적이죠. 그쵸? AN, CN 플러스 1의 그치? 사인 각 선분의 길이, 두 선분의 곱이야. 내적이란다. 두 선분의 길이에다가 이웃하는 두 선분의 길이에다가 그 사이가에 관한 정보를 갖다 우리가 곱하면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까지 요 삼각형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런 이제 비례관계, 그치? 내분점의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선분의 길이와 연결하여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테고, AN, CN, 그 다음에 5분의 2의 AN, BN.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테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응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어떤 삼각형과 그 전 단계의 삼각형의 면적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앞에 이전 단계에서 전체 삼각형의 면적의 25분의 6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점화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B에 대해서, 그치? 삼각형 BM의 CM 플러스 1과 AM 플러스 1의 삼각형의 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기존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 삼각형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이전 단계 전체 삼각형의 면적에서 그치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방식 공통적으로 이전 삼각형의 면적들이 되었으니까 계산은 별거 아닐 거야. 그치? 그래서 무엇을 얻어낸다? 그죠? 면적에 대한 점화식을 얻어내는 게 목적인 거야. 왜냐하면 1번에서 우리가 뭘 구했기 때문에 최초의 삼각형 A1, B1, C1의 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야. 문제와 문항간 연계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가능한 정보가 많은 상태의 것을 우리가 이용해 주면 좋겠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치? 그런 요령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각형, A, M 플러스 1, B의 M 플러스 1, C의 M 플러스 1에 대한 삼각형의 면적을 그 전 단계의 삼각형의 면적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여서, 물론 여러분들은 다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25분의 7의 이전 삼각형의 면적의 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것만 나오면 이제 끝이지. 일종의 이거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이고 초항으로부터 세 번째 항까지를 갖다가 우리 초항으로부터 이것의 공비의 제곱을 통해 가지고 최초에 구했던 삼각형 A1, B1, C1의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문항간 연계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잘 정리를 해두자. 1번에서 구한 게 아니라 이제 문제 말 실수했는데 1번에서 구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 A1, B1, C1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요령도 조금 알아두시고요. 어떤 일정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용한 수학적 풀이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방법이 떠오르게 되고 기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다 빠르게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요령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비슷한 문제들 출제 가능성도 많으니까 다시 점검 바라고요. 자, 문제 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1, B1의 넓이, 최초의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n이 무한대일 때 꼭지점 각각의 AN, P 선분의 길이죠. 각 꼭지점으로부터 새롭게 우리가 정의하는 점 P까지의 거리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모두 0으로 수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다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건 점의 좌표로 안 나타낸 거 아니고 간단한 기화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AN의 위치 벡터, BN의 위치 벡터, CN의 위치 벡터가 극한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겠지. 실제로 이건 해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OAN 벡터를
OAN 벡터를 일단 가정을 하자. 그것의 어떤 n 값에 의해서 위치들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뭐 PN, QN과 같은 형태로 그 다음에 OBN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요령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의 좌표를 하나 가정해 놓고 느낌이 조금 약간 뭐 약간의 이제 그 몸으로 뛰는 부지런히 계산하는 형태의 식으로 이제 변형하려고 하는 거야. 그 방정식의 형태. 이렇게 성분별로 분류한 건 대부분 이제 어떤 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있는 조건 2죠. 조건 2의 OAN 플러스 1과 그 전 것들과의, 그 전의 점들과의 이제 상관관계, 네분점 관계지? 그치? 그런 네분점 관계들을 이용하여서 요 AN의 위치 벡터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각 성분에 대한 점화식이 나오겠지?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BN 플러스 1과 BN과 CN 플러스 1과 CN에 대한 점화 관계식을 갖다가 위에서 줬기 때문에, 앞에서 줬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이 성분에 관한 점화식들을 각각 얻어낼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그와 같은 설명들을 하신 후에 성분에 대한 식들을 갖다 우리 정리해 주게 되면 TN 이퀄 P의 N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이것들의 좌표들의 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 합의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사실은 이걸 잘 정리해, 이런 특징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무게중심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지? 그 원인을 갖다 우리 생각해보면 뭐 좀 직관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요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방정식을 얻어내게 되고, 다시 뭐 어쨌든 뭐 이것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뭐 때문이다? 그치? 무게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고 모든 삼각형들이, 규칙에 의한 삼각형들이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현상 때문에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다. 3분의 1을 취하도 다 똑같겠지. 그치? 그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도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파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ANP, 그 다음에 BNP, CNP가 모두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치? 점 P의 좌표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즉 무게중심의 좌표로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PN의 수렴값, 각각의 수렴값들을 각각 정의해 놓자. PN의 수렴값을 알파, 얘를 베타, 뭐 극한을 표현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계속 써도 좋지만은 기호화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 기호화를 정의해 주시고서 결국에는 그 각각의 PN, 그치? PN, RN, TN이지, 그치? PN, RN, TN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P1 무게중심 좌표를 얻기 위해서 3분의 1을 취한 거야. P1, Q1, R1, R1, T1이지. R1, T1은 그것의 PN 플러스 RN 플러스 TN의 것과 같게 유지가 되어질 테고, 결국에는 이것의 극한값인, 그치, 점 P의 X좌표에 해당하는 이제 알파로 수렴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Y좌표에 관한 정보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QN이지. QN, SN, UN 같은 경우에도 그것의 합이 최초의, Q1, S1, U1의 3분의 1에 지금 수철 1번 즉 A1, B1, C1의 무게중심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점 P는 이와 같은 관계에 의해서 뭘 설명을? 거꾸로 이거는 짐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갔지만은 결국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됨을 보일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 P는 삼각형 A1, B1, C1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 삼각형, 그치? 삼각형 PA1, B1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부터, 그치? 이런 무게중심점이 좌표지. 무게중심점으로부터 삼각형 PA1, B1의 넓이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고, 그 넓이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3분의, 그치?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계산 없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제시해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3번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문제 3번 역시도 뭐 기본형의 문항에서는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특히 뭐 삼각형 문제라든지 문제들을 다루어서 기하 문제로 출제가 되어질 때 가장 많이 응용되는 점이 무게중심점의 특성을 이용하는 점이야. 심지어는 이제 공간도형에까지도 공간에서 어떤 특정 세 개의 점을 잡아주고 삼각형을 잡아서 그에 대한 어떤 위치 벡터를 다루는 문제들에 꼭 관여부터 출제되어지는 요소가 이 무게중심점에 대한 공간좌표에서의 무게중심점에 대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에 대한 뭐 풀이라든지 또 다면체에서 각면의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정사면체, 사면체에서의 무게중심을 위치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 다른 뭐 사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응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요 3번 문제 정도는 기본형으로서 여러분들 풀어두시고 계속 이런 비슷한 도형의 문제들이 나온다, 비슷한 조건들이 문제가 공간도형까지 확장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 무게중심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방향성, 직관적으로만 서서 해서 곤란하고 이와 같은 관계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문제의 결과들을 끌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와 같은 연습 문제로 꽤 좋은 문항이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문항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